지금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강좌 하나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약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 녹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녹용 모르시는 분 없죠? 녹용 참 좋은 약재죠. 한의사도 비싸서 못 먹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녹용이 어떤 걸 써요? 녹용이 다 사슴뿌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슴뿌리죠. 이제 요거 뿔을 이제 잘라가지고 채취해서 쓰죠. 녹용 형태로요. 모든 사슴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꽃사슴의 뿔을 녹용으로 치고요. 그 저쪽 엘크들의 뿔은 녹용으로 치진 않아요. 일단 그런 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슴뿔이 보면요. 이게 사시사철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슴뿔은 마치 나무랑 비슷합니다. 1년 주기로 자랐다가 잘도 돼. 애들이 이제 자르면 약재로 쓰는 거고 알아서 떨어져요 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봄철에 가면은 얘들이 뿔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요. 나무 자라듯이 자라다가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요때까지는 뿔 조직이 좀 연합니다. 근데 가을 되면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골화가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가장 무성해지고 이제 봄 넘어가기 전에 얘들이 서로 알아서 떨어져요. 낙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자라고 이렇게 1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요. 이제 보통 녹용을 쓸 때는 딱딱해지면 약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딱딱하기 직전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채취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부위 따라서 효과도 좀 달라지고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상부 5cm 정도를 분골이라고 해요. 가장 이제 약효가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5에서 15cm 정도를 상대라고 해요. 요 약으로 쓸 때는 요 상대까지를 약으로 써요. 분골이랑 상대 쪽에는 얘들이 1년 주기로 빠르게 자라고 떨어지고 빠르게 자라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약으로 치는 건데요. 요 윗부분은 이제 굉장히 성장 호르몬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대, 이제 그 사이를 중대, 하반 3cm 정도를 하대라고 하는데, 요 정도 밑으로 가면 이제 약효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으로 쓸 때는 분골 상대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잘라서 단면을 보면은 이제 겉부분에 이게 털 같은 게 좀 있고 골화된 부분이 있어요. 하얗게. 그리고 그 안쪽에는 골수 부분이 있어요. 좀 빨갛게 돼 있고 이렇게 구멍이 약간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좀 빨갛고 연한 부분이 많을수록 좋은 녹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생정 보수한다고, 양열 조양한다고 하고, 강근건골한다고 해요. 이제 생정 보수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정력이라고 하는데, 정력이라는 게 남성들한테는 뭔가 근원적인 활기나 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고 골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양열 조양이라는 거는 피를 길러주고 양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뜻이고요. 강근건골 한다는 거는 몸의 근육이나 이런 근육의 힘줄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몸의 구성 물질들이 전부 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녹용이 성장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쳐요. 왜 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키 잘 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란 게요 그 시상하고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하면은 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성장 인자라는 걸 분비해서 뭐 뼈나 지방 조직이나 근육이나 여러 기관들을 이제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단순히 키가 크는데 작용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사실은 재생 호르몬에 가까워요. 뭐가 우리 몸에 어떤 조직들이 파괴가 되면 새로운 세포가 대체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다시 재생되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당연히 몸에 뭔가 손상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럴 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애들이 키가 안 큰다 이럴 때도 크게 작용하겠죠. 네, 요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녹용은요. 그래서 필요한 질환이 이제 애들 키 안 클 때 소아 성장, 그리고 퇴행성 질환들,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퇴행성 질환들은요. 쉽게 생각하면요. 뇌의 퇴행성 질환은 심해고요. 근골계 질환,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많이 오죠. 그런 것들에 녹용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난임인 경우에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렸어요. 그
걸리고 병은 나았는데 후유증이 남죠. 크게 앓고 나면은 몸도 많이 피로해지고 재생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럴 때 녹용이 굉장히 잘 듣고요. 만성적으로 피로할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 녹용을 좀 가려가면서 쓰셔야 돼요. 일단은 추운 지방에서 자란 것들이 대부분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추운 지방에서 자란 사슴일수록 양기를 많이 간직을 해야 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녹용에도 양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엘크산 꿀은 약효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꽃사슴 혹은 중국의 매화록 이 두 가지를 약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산, 중국산, 뉴질랜드산이 이제 그래서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은 이제 러시아산이에요. 이제 원용이라고 하고요. 저희 말로는 이제 제일 으뜸되는 녹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산, 뉴질랜드산 이런 것들 쓰고요. 그리고 골수 조직의 밀도가 높은 것들을 써요. 골화가 많이 되고 나면 약효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직은 골수가 많이 차 있고 이제 좀 물렁물렁 할수록 좀 더 좋은 녹용이고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한국산이 광록병 위험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나라에서 나오는 녹용들은 사실 약으로 따지진 않습니다. 가끔 이제 시중에 이렇게 보급되고 하는 걸 보는데 약효가 그다지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요 세 나라 거는 안 쓰시는 게 낫겠죠. 이왕 쓸 거면은 이제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뉴질랜드산임을 좀 가려가지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녹용을 쓰면 안 되는 체질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용 안 쓰면 안 되는 체질이 있을까요? 난 먹었는데 상이 안 가잖아 열이가. 성질이 따뜻한 약재예요. 녹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은 녹용을 쓰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체질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해서 써야 될 체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녹용을 많이 쓰면 안 될 거예요. 과용하면 안 될 거고요. 몸이 좀 차고 이런 분들은 뭐 얼마든지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하고 1년 내내 사는 내내 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열이 좀 빠지고요. 그리고 내가 큰 병을 앓고 나면 몸에 양기가 좀 빠집니다. 그럴 때 조금 쓰는 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금기를 보면 내열이, 몸 안쪽에 열이 심한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좋고요. 과량 복용 시 코피 나는 거나 두통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 주의해서 쓰는 게 좋겠고요. 우라병이란 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얼굴이 막 달아올라요. 이런 분들 우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써야겠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녹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보약주의 보약이에요. 보약의 왕이라고 불러될 약이고 굉장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비싸서 잘 못 먹는 약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좀 쓰실 거면은 잘 알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변에 이게 좋대 하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막 쓰다 보면은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진료 잘 받으시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